코피아나 아저씨네 푸드트럭 우리 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책에 나오는 코피아는 아저씨가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 코피아는 아저씨가 우리한테, 이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 강민주 씨. 제 생각에는 약간 그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 지구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일단 유엔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평화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준이. 음, 그 55쪽, 54쪽, 55쪽에서 그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국가가 나와 있는데 그 상임이사국 5개국이랑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총 15개국인데 왜 굳이 20개국 해도 되고 30개국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5개국밖에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음, 일단 제가 먼저 하자면 뭔가 이 15개국보다 더 많으면 그 약간 그 안전보장 이사회는 좀 너무 오래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상임이사국 5개국이랑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해가지고 총 15개국만 한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는 일단 상임이사국을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상임이사국으로 5개를 세웠으니까 이 5개에 맞춰서 이 상임이사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그 상임이사국의 2배로 되는 비상임이사국을 세워서 상임이사국이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민준이가 얘기했던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유엔 기구 중에 조직 중에 안전 보장이사회. 보장 이사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안전보장이사회를 줄여서 이렇게 불러. 안보리. 안보 이사회인데 요게 이제 원래 리가 우리 한글에서 오면 첫 글자로 오면 이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끝 글자로 바뀌기 때문에 안보리라고 이제 보통 안보이가 아니라 안보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안보리는 커다랗게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어. 그럼 뭐가 달라 지금 두 개가 보니까 상임이랑 비상임. 상임하고 비상임인데 비가 게 붙잖아. 비라는 게 안일비. 그치 아니란 뜻이 아니다. 그럼 상임은 뭐냐? 늘상 늘 임명되어 있는. 즉, 어, 상임이사국은 상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마림. 아, 근데 비상임이라는 뜻은 늘 항상은 아닌, 어쩌다가 한번. 이해가? 네. 네. 그 상임이사국은 5개국이야. 상임이사국 어디? 러시아, 미국, 영국, 러시아, 러시아, 미국, 영국, 미국,
영국, 중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 중국, 프랑스. 요 다섯 나라가 상임이사국. 그럼 왜 하필 전 세계 여기 지금 190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이 다섯 나라가 상임이사국일까? 유엔 창설의 앞장선 국가였기 때문에. 서로.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왜 그럼 왜 하필 이 나라들이 유엔 창설에 앞장섰을까?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자, 유엔이라는 곳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유엔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제 뭐요? 2차 세계대전을 막기 2차 위해.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 전쟁 이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어? 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유엔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한 나라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전쟁에 진 나라들한테는 야, 니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어디 까불고 있어 하고 진 나라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 진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독일, 독일하고 일본.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여기 패전국. 독일, 일본은 그래서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승전국. 그 당시에 승전국은 러시아가 아니라 뭐였어? 그 당시에는 소련이. 소련, 소련. 근데 소련이 붕괴되어서 소련이 뭐 열 몇 개 나라로 뭐 한 거야? 나뉜 거야. 지금 어디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고 있어.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같은 소련이 나라요. 한 나라였어, 한 나라. 물론 소련 이전에는 또 다른 나라였고. 소련 되면서 한 나라 됐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뭐 거기 뭐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등등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 많이 나뉜 거야 막.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승전국이 소련, 미국, 영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나라도 이제 승전국이야. 그래서 이 승전국이 야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하자? 상임이사국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늘 상임이사국. 그래서 원래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다른 나라밖에 없었어. 어, 없었는데 야 너네만 뭐 하냐? 이 상임이사국에는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막강한 권리가 하나 있어. 기부권. 비토권. 어, 쉬운 말로는 거부권. 거부권. 즉 무슨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다섯 나라가 중에 한 나라라도 나 싫어. 이러면 그 일은 없던 일이 된다. 그냥 그래서 요 다섯 나라에게 이른바 비토권 거부권이라는 아주 엄청난 권리를 준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 다른 나라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가 막 부글부글 끓어. 이 러시아 나쁜 놈들하고 욕을 해. 근데 유엔에서 러시아를 혼낼 수가 없어. 왜? 상임이사국이. 러시아가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혼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거부권 행사하면 비토권 거부권 행사하면. 자, 비상임이사국은 그 이후에 상임이사국 너희들끼리만 다 해먹냐?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뭘 줘라? 권리를 줘라. 기회, 권리,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 10개국을 뭐 해서? 현장에서 뽑아서, 뽑아 선출해서. 몇 년 임기로? 2년. 2년을 임기로 한다. 라고 해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 5개 상임이사국은 모두 찬성해야 되고 아까 거부권 비토권 행사 만든다고 했지.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국 중 몇 개국? 4개국. 4개국. 10개국 중 4나라가 합쳐서 총 9표를 얻으면 통과할 수 있다. 20나라인데 절반도 아니고 9개 나라 이상이 되면 어떤 일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뭐 하면? 거부하면 거부하면 14개 나라가 찬성하고 이 한 나라가 거부하면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 책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대? 21년.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올해는 몇 년이야? 2023년. 2023년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은 다 지금 현재 비상미사국이 바뀌었을 거 아니다라는 얘기야. 아니다. 2023년 기준 요 나라들이 입니다. 2022년, 어, 2023년까지 가나, 가봉, 아랍에미리트, 알바니아, 브라질이 뽑혔어. 2023년부터 24년까지 모잠비크, 에콰도르, 일본, 스위스, 몰타 요 나라들이 뽑혔어. 그래서 요 10개국에. 근데 어, 올해가 지나면 요 5나라는 또 뭐해? 또 없어 임기가 끝나. 아니게 돼. 그럼 그 다음엔 다시 이제 2024년, 25년을 또 뽑겠지. 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도 1996년 하고 2013년하고 두 번 뭐 했다? 선출되었다 그러고 출되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여러 번. 어, 뭐 일본이 지금 몇 번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이 거의 뭐 아마 제일 많이 선출될 거야 일본이. 일본은 12번째. 어, 거의 12번. 12번. 12번 저기했다는 거야. 그 비상미사고를 지냈다는 거야. 그럼 일본이 이렇게 12번이나 비상미사고를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 응? 우리는 일본을 엄청 무시하잖아. 싫어하고. 근데 세계 경제 규모가 경제, 어디가 1등? 미국, 미국이 1등이야. 2위가 영국, 아니야, 중국이야, 중국. 중국, 중국이 얼마 전부터 이겼어. 지금 바뀌었어. 3위가 영국, 일본이야. 일본, 4위가 인도, 독일이야, 독일. 독일,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중국이 등장한 거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일본이 2등이었어. 어, 또 심지어는 이 일본이 뭐야 얼마로 1등으로 바뀔 뻔했어.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요즘에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막 경쟁하잖아. 네, 어? 근데 네, 그것이 바뀔 뻔했어. 그 저기로 뭐야 일본,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뀔 뻔했어.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해가지고 일본은 지금은 이제 중국한테도 밀려가지고 3위로 밀려났고 아까 말한 대로 4위는 독일이고 그다음에 5위가 영국, 6위가 어,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인도, 네, 6위가 인도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어, 이탈리아, 9위가 캐나다, 그리고 10위가 러시아, 서로 나라 서로 네? 서로하고 민주주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다음에 11위가 아, 러시아. 왜 10위,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라고? 러시아가 원래 좋지 않았어요? 아니야, 러시아는 경제 규모가 크진 않았어. 어, 군사력이 뛰어나고 나라가 넓어서 그렇지 러시아가 무슨 이렇게 물론 옛날 소련 시대 때는 뭐 미소 양강이었는데 경제 규모만 치면은 미국 일본 뭐 이런 순이었어. 그런데 어쨌든 아까 상위 사국에 보니까 러시아 11등, 미국 1등, 영국 6등, 중국 2등, 프랑스 아까 뭐 7등이었나 몇 등이었나? 그러니까 독일은 중국은 일본은 3등이고 독일은 4등인데 3등 4등이 지금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는 독일하고 일본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해정, 우리도 상임이사국 껴줘 그거. 어, 11등이 상임이사국 들어가고 3등이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러고 있어. 그러면 러시아는 뭐라고 그래? 어, 니네가 졌죠. 니네가 졌잖아 이씨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일본 독일은 뭐라고 그래? 그게 어, 언제적 얘기인데 어, 70년 전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 이제 세상이 뭐였으니까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어.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엔 안에서 논쟁. 우리나라는 일본이 상임이사국 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까 반대할까? 안 돼. 왜 반대할까? 막 우리나라가 하고 싶은 거를 일본이 반대할 수도 있어. 그렇지.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뭐하니까 안 좋다 안 좋은. 보니까 일본이 상임이사국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있습니다. 그 외교 관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가 안보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고, 가끔 여러분들이 뉴스에 들으면 안보리의 뭐 결의에 따라서 뭐 북한이 무슨 뭐 미사일을 쏜다, 뭐 그러면 안보리가 안전보장에서 결의에 따라서 북한에 뭐 경제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51쪽 보겠습니다. 51쪽에 보니까 유엔의 구성해 가지고 유엔은 중요한 기관이 몇 개? 6개. 6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밑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야? 총회. 네. 유엔 총회야, 총회. 그래서 유엔 총회 그 박스에 있는 거 우리 민주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엔 최고기관으로 전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요. 전부가 다 모이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사실 유엔 총회야. 근데 전부가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뭘 하지 못하더라고요. 193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가 잘 되지가 않아. 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것들은 아까 말했던 안보리라던가 아니면 그 유엔 총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열심히 이제 일하는 거는 사실은 유엔 사무국이야, 유엔 사무국. 제일 첫 번째 유엔 사무국 뭐라고 돼 있어? 유엔 총회의 산하기관인데 유엔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유엔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유엔 사무국의 우두머리가 뭐야? 유엔 총장. 사무총장. 사무총. 이 책에 나오는 누구? 반기문. 코피 아난. 코피아는. 코피 아난도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누구? 민준이 얘기했던 반기문 사무총. 반기문 사무총장. 반기문 그 이분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지금 사무총장 혹시 이름 알아? 선생님도 관심이 없어갖고 모르는데 안토니오 구테스라는 사람이다. 안토니오 구테스. 포르투갈 사람, 포르투갈. 그렇죠. 포르투갈 사람이라고 해요. 선생님 지금 찾아보니까 유엔 사무총장. 그래도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할 때마다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니까 알았었는데 유엔 사무총장 지금 요즘 잘 몰라. 그래서 안토니오 구테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뭐가 나와? 안보리.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뭘 담당한대? 국제 평화 안전. 국제 네네. 평화 안정에서 뭐 어디 분쟁이 있다던가 전쟁이 있다던가 아까 뭐 핵을 개발한다던가 미사일에 대한 경제제를 한다던가 이게 안보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 있고 그 다음에 신탁통치이사회. 자, 신탁통치이사회가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나라한테 신탁통치이사회 관계가 있어.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해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 독립. 해방이 돼서 원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를 만들어가지고 건준이라고 줄여서 건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해방된 이유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쳐서 해방된 거야? 아니요. 아니야. 우리가 왜 해방이 됐어 서로야? 미국 그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일본의 핵을 그렇지 터뜨려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빠방 떨어뜨리고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열나 싸우다가 결국 일본이 항복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해방이 된 거야. 또 동시에 저 소련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일본군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소련군이 군대가 내려온 거야. 소련 군대가 내려오고 미국 군대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그러면서 소련과 미국이 우리나라를 반띵 38선을 긋고 저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군정 미국. 군인들이 정치를 한 거야.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뭐야 말이 안 대통령. 되니까 어디다가 유엔에다가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한 거야. 그때 유엔에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나라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으니 그러니 뭐를 하자?
신탁 통치. 신탁 통치를 하자. 자, 신탁 통치가 뭐야, 서로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응. 선진국 국가들이 엥? 민준이 신탁 통치가 뭐야? 어, 신탁 통치. 자, 신탁이 지금도 신탁이라는 말이 은행 같은 데 쓰여.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야. 믿고 맡긴다, 믿고 부탁한다. 뭐를? 통치를. 그러니까는 민준이가 난 돈 같은 거 쓸 줄도 모르고 집안 관리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에이 서로야 네가 대신 우리 집 와서 날 다 관리해 줘. 그럼 서로가 알았어. 내가 너는 나 하라는 대로만 해. 너 시킨 대로만 해. 하고 네 돈도 이리 내놔. 너 돈 앞으로 이렇게 써. 뭐 이런 걸 다 뭐 한다는 거야. 좋게, 아예 좋게 말하면 도와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 하는 거고 간섭하는 거고 지시하는 거고. 그래서 신탁통치를 결정을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탁통치를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른바 반탁운동.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벌였어.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신탁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남한만의 단독정부와 북한 남한만의 단독정부에서 남한이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반면에 북한은 음, 조선 조선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민주주의공화국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는 지금 나라가 몇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가 있는 거야. 물론 민준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야 한반도에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반란 세력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원래 맞는 얘기야. 여기 한반도에 나라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잡혀가 아니다 같았으면 감옥 가. 사실 옛날에. 근데 북한에서는 거꾸로 얘기해. 한반도에서는 나라가 몇 개? 한 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남조선에 반란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지금 통치가 안 미치는 거예요. 하고 서로 지금 하나 있다고 우기는 거야. 바깥에서 보면은 민준이 서로 민설 왕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고 서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민왕국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보면은 민설 왕국도 있고 설민왕국도 있는 거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수립돼서 지금 유엔에도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이 유엔 나라 중에 하나야.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뭐야? 유엔의 국가 중에 하나야. 그 지금 국가가 두 개인 상태야. 사실은 이 한반도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신탁통치사인데 지금은 제2차 대전 그 전에는 식민지가 많았다고. 근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들이 그 신탁통치를 받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이제 뭐해?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신탁통치 이사회는 활동을 뭐 한다? 할 일이 중단. 없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 다음이 뭐야? 국제사법재판소. 자, 국제사법재판소에 혹시 들어봤어? 우리나라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독도? 그렇지.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은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그래. 우리나라는 안 가자고. 안 간다고 그래.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얘기만 딱 들으면. 야,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재판해. 싫어, 안 할 거야. 그러면 누가 말이 맞는 것 같아? 일본. 일본 말이 맞는 것 같지. 야, 니들이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막 이런단 말이야, 일본은. 근데 왜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우리 땅이니. 어차피 우리 땅이니까. 그렇지. 명백하게 내 거니까. 근데 서로가 만약에 지금 서로가 쓰고 있는 안경을 민준이가 야, 그거 내 건데? 서로가 뭔 헛소리야. 내 거야. 근데 민준이가 야, 그럼 우리 재판 받아봐. 라고 하면 서로가 그래, 재판 안경 받아보자. 가지고 재판까지. 어? 안경 가지고 재판. 재판 받아보자. 이러는 순간 서로가 이 안경이 내 안경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닐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있다는 걸 인정하게 인정하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건 명백하게 내 안경인데 재판 받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뭐 예를 들면 민준이한테 야, 너 성별 검사 해봐야 돼. 씨. 너 남자가 여자가 너 성별 검사 해봐야 돼. 그럼 민준이가 그래 하자. 이러겠냐고. 이런 미친 내가 당연히 남자 내가 무슨 성별 검사에 응한다는 건 뭐야? 내가 뭐일 수 있다. 내가 남자가 아닐 수도 내가 있다는. 남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야. 거기다 플러스
일본이 더 힘이 세. 아까 말했던 경제 규모 일본이 3등이라고 했잖아. 응. 일본이 경제 규모가 더 세고 유엔에다가도 일본이 돈을 더 많이 내. 어,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약간 일본 편을 들어줄 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것이 공평하게 하기보다는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높다. 높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끌려가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없다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반면 일본은 여기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자기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판단들이 조금씩 다른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 근데 서로 일본은 왜 독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천연자원이 많은 독도에.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법에 따르면 그 국제법에 따라서 나중에 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일본이 먼저 선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서로가 이거 내 안경이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이거를 만약에 뭐 등록하는 게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 뭐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소용없다. 지금도 서로가 무슨 뭐 안경 태가 없이 안경 알만 딱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개발한 거야. 안경 태가 없이 안경만 딱 갖고 다니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서로가 그걸 뭘 안 돼. 법원에다 특허를 신청을 안 한 거야. 그러면 다른 민준이가, 사람이 어, 똑같이 만들어도 아무 민준이가 소용. 홀딱 특허 법원에서 특허를 냈어. 민준이 그 안경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러면 나중에 그 제 누가 권리를 걸로 돼. 인정받는 거야? 민준이가 인정받는 거야. 오히려 서로는 너가 그거 만들려면 민준이한테 특허를 내야 돼. 그럼 서로 입장에서 아주 막 속 터지지. 아니, 저 자식이 내가 만들었는데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그래서 이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다? 우리 거다. 자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아까 민준이가 했듯이 독도가 그 주변의 해양 자원부터 시작을 해서 독도가 군사적으로 독도에다가 미사일 기지 설치해 놓으면 뭐야? 바로 날릴 수. 한반도 북한이나 남한에 대해서 공격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등등 여러 가지 독도가 이제 군사적 가치,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자기들 영토적 가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독도가 실질적인 이익도 되기도 하고 명분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그걸 주장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를 뭐 했다? 지배, 우리 땅 집에. 지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고유의 우리의 뭐다? 영토다. 우리 땅에. 일본 너희들이 뭐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에서 물러가는 순간 일본 너희들 한반도가 너네 땅이라고 안 하지 않지 않냐. 제주도가 너네 땅이라고 안 우기지 않냐. 그런 것처럼 독도 역시 그냥 원래 우리 거였기 때문에 계속 우리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뭐라는 거야? 주장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네. 자, 그래서 유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먼저 몇 쪽 보냐면 42쪽, 3쪽. 원래 유엔 이전에, 유엔은 우리가 보통 국제연합이라고 합니다. 유엔 이전에 있었던 유엔과 비슷한 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국제연맹? 국제연맹이 있었다는 국제연맹. 국제연맹은 언제?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에 설립됐다. 1920년에 설립되었고, 국제연맹은 누가 우두머리였다는 거야? 영국,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가 우두머리였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어디는 없었어? 미국, 미국은 빠져 있었다는 거야. 제2차 세대전 이후에는 누가 제일 파워가 세진 거야? 미국, 미국이 파워가 세진 거야. 그 전까지 미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의 식민지여서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다는 거야. 근데 왜 영국은 힘이 약해지고 미국이 더 힘이 세졌을까? 어, 해방해가지고 영국은 1차 세대전, 2차 세대전 두 번 뭐 한 거야? 두 번 이긴 거. 전쟁을. 독일하고 어, 영국이 전쟁을 두 번 하는 동안 힘이 뭐 한 거야? 빠진 거. 다 빠진 거야.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싸우느라고. 미국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에서 전쟁을 한 게 아니야. 그 전쟁이 유럽에서 벌어졌잖아. 유럽 땅에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 가서 도움만 어, 좀 주고. 미국은 돈만 주고 심지어 미국은 영국하고 프랑스에다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다가 뭐해?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무기도 팔고 오히려 돈을 뭐 한 거야? 버는 거야. 버릇은. 또 영국, 프랑스 전쟁하느라고 물건을 생산 못 하잖아. 네. 그러니까 어디서 생산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다 사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장사가 아주 뭐 한 거야? 잘 됐는. 민준이네 뭐 당연히 이런 일 없었는데 뻥민준네 집에 불이 났어. 그 뻥민준이 얼마나 슬프겠어. 쫄딱 망하는 거잖아. 그럼 막 소방대가 와가지고 막 불 끄고 그다음에 뻥민준네 집 다시 지으려면 공사장 인부 들어가고 집 짓고 막 그러잖아. 네. 뻥민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뻥민준이네 바로 앞에 서로 음식점 사장님은 좋아. 왜요? 왜? 아, 소방관들이 힘들다가 와. 소방관들이 와갖고 거기서 그 음식 다 사 먹잖아. 어, 또 민준이네 그 집 다시 지으려면 거기 와서 뭐 또 그 밥을 먹을 노동자들이 거. 거기서 밥 다 사 먹잖아. 그러니까 서로 내 가게는 오히려 뭐 한 거야? 좋은 좋은. 좋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 일이 웃긴 게 코로나19 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어.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어. 마스크 파는 회사. 마스크 파는 사람들, 마스크 판. 제약회사들, 백신, 손소독제도 막 팔고. 백신 손소독제 이런 거 만든 사람들 아주 그냥 부자 됐어.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줌 회사, 아, 그러네. 이줌 회사도 그 전까지는 코로나19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어. 그 회사에서 사람들 조금씩 밖에 안 썼어.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특수하면서 다 줌을 쓰잖아. 그래갖고 오히려 코로나19가 지금 끝나니까 이 줌 회사가 좀 뭐 한 거야? 다시 좀 에, 좀 이렇게 장사할 게 좀 줄어든 거야. 또 배달의 민족. 아, 아, 거기도 코로나19 때 장사 엄청 잘 된 거야. 응. 그러다가 요즘 다시 사람들이 이제 뭐야 배달 안 시켜 먹고 뭐 하니까 식- 가서, 식당 가서 먹고 회식하고 이러니까는 배달하는 게 옛날보다 좀 줄어든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따라서 더 뭐야 이익을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뭐야 손해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죽고 응. 막 얼마나 슬퍼 힘들어. 우리까지 덩달아 힘들기도 해. 막 갑자기 막 가스값이 오르고 막 서울값이 오르고 우리 물가가 막 오르고 우리도 힘들기도 해.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누가 좋아? 그 무기 파는 사람들? 무기 파는 사람도 아주 떼돈 벌고 있어 지금. 또 석유 파는 나라들도 아주 돈 엄청 벌고 있어. 음, 값이 올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그래서 오히려 최강자로 떠오른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최강자로 떨어지면서 바로 뭐 여기 보니까 그 어, 다음에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소련 등이 제국주의 국가들 연달아 국제연맹을 뭐 했다는 거야? 탈퇴. 탈퇴. 얘들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이유는 뭐 하고 싶으니까 2차 전쟁해야 되는데 세계대전 일으킨 전쟁해야 전쟁이. 되는데 국제연맹에 있으면 전쟁하지 말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탈퇴를 한 거지. 그리고 나서 다시 제2차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연맹보다 더 막강한 국제연합 유엔이 본부가 창설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국제연합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려. 국제연합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에 더 막강한 힘을 줘가지고 국제연합을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국제연합이 막강해지면 그 독재자들이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국제연합이 강해지는 것은 뭐 한다? 안 된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국제연합을 둘러싸고도 국제연합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걸 둘러싸고도 이렇게 논쟁이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형식이 어떤 형식을 택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와 정보를 그렇지. 기억. 이야기와 정보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이 서로 그 갈등하면서 그 갈등을 풀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국제사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갈등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가나 그런 과정들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러면서 동시에
국제연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26쪽 보겠습니다. 26쪽에 국제연합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그리고 이제 평화를 지키는 건데, 도대체 평화는 뭔가? 평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서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란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나의 이익, 고집, 자존심 등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얼굴 붉히고 목소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 이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배려하고 존중받는 방법이기도 해. 아, 자, 그래서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뭐 하는 것들, 배려하는 것들, 요것들이 바로 이제 평화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반대말이 이제 분쟁,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때? 서로는 주로 평화로운 편이야? 아니면 갈등이 있어? 평화로운 편이어야 했죠. 서로가 겪은 평화롭지 못한 상태, 최근에 제일 생각나는 게 뭐야? 누구랑 왜 평화롭지 못했던 것 같아?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민준이랑 평화롭지 못했잖아. 네가 아니, 먼저 해. 이러면서 아니요, 내가 괜찮아요. 먼저 안 할 거야 이러면서도 평화롭지 못했잖아. 잘 해결됐잖아요. 알게 됐어 가위바위보로. 네. 민준이는 저도 평화로운 것 같아요. 어. 자, 그 평화로운 이유가 민준이 서로 1번 내가 남을 배려해서 2번 남들이 나를 배려해서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인 것 같아? 제가 남을 배려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민준이. 서로는 저도요. 아유 아주 그냥 민준이하고 서로는 부딪힐 일이 없겠네. 서로 배려해서. 자, 네. 아주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서 유행과 관련되어서 이야기 나오는 거 외에 여러분 또 알아둘 게 64쪽에 이거 사실 유엔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나온 김에 이제 나왔지. 64쪽에 뭐 해도 나와? 국제 비정부기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여서 뭐라 그래? 영어로 NGO? NGO. 근데 이 NGO가 사실은 꼭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국제가 안 붙기도 해. 우리나라 안에도 국내, 우리나라 안에도 NGO가 많아. 그래서 NGO는 그냥 국제 비정부 기구가 아니라 그냥 뭐 비정부 기구야. 비정부. 비. 이 비가 무슨 비자야? 안일비, 안일 비자야. 안일 비자에서 아까 비상임이사, 상임이사가 아닌 나라인데 그럼 정부 기구가 아닌 아닌, 아닌 기구. 그래서 비정부 기구 NGO 우리 민준이가 유창한 발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야?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아유 그러네. 서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어, 음, government, government. 응. 근데 이거 몇 쪽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는지 몰라? 64쪽, 64쪽. 64쪽. 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오리지널이야? 자, 우리지는 아직 오리지, 여러분들이, 근데, 몰라요. 그래.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배울 텐데, 어쨌든 난이 어쨌든 뭐야?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government, 거버먼트가 보통 우리가 정부기구, 거버먼트. 아, 정부적인 게 아니. 그 다음에, organization, 오거니제이션, 이게 이제 기구야, 기구. 기구. 협회, 기구 이런 뜻이야. 그래서 NGO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NGO, 선생님도 NGO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 선생님이 가입하고 있는 NGO는 뭘 것 같아? 월드비전, 월드비전? 선생님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기구는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 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에 가입해 있어. 또 뭐 음, 희망의 책 대전본부라고
음, 그 독서 운동하는 독서 캠페인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가 쉽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세금 가지고 하는 어떤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잡았죠. 참여해서 어떤 캠페인하는 어떤 그런 단체를 보고 우리가 NGO라고 얘기하는 비정부 기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런 NGO 중에는 이제 국내는 선생님이 말했던 그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희망지식 대전 부분은 국내 중에서도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근데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다. 이러면 그거는 우리나라를 대상. 국내. 아까 선생님이 기본소득 대전 네트워크. 이게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 어, 이거는 또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있어. 지금 국제조직이야, 국제조직. 그러면 이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에. 요거는 이제 국내 비정부 기구. 비정부기구, 범위에 따라 이거는 지역. 지역 비정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는 어쨌든 국제 비정부 기구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 그린피스. 그린피스 들어보지 않았어? 네, 들어봤어요. 어. 광고. 그린피스가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감시하고 캠페인하는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는 주로 꼭 의사 선생님만 가입하는 거 아니야. 의료인들이 의사 선생님 의료인 아니어도 또 그 의료인들 도와주는 어떤 그런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아,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라고 해서 따지지 않아. 공산주의 국가든 뭐든 따지지 않아. 따지지 않고 어쨌든 뭐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돕는 어떤 그런 구호 단체가 바로 국경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병 치료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엠네스티. amnesty. 국제 엠네스티라고 해서 이거는 그 엠네스티가 인권보호기구라고 해서 이렇게 국제 사변기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어가지고 사형을 폐지한다던가 난민 보호한다던가 뭐 이런 활동들 하는 것들이 바로 국제 엠네스티에서 양심수라고 들어봤어? 양심수요? 양심수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란 네. 분이 감옥 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었거든. 응. 당시에 전두환 정권 당시에 그럴 때 이제 이 국제 엠네스티에서 이 저기를 김대중을 뭐 하지 말아라 사형시키지 말아라 사형시키지 말라. 김대중을 석방해라 이런 거를 국내 엠네스티에서 이제 감시하고 뭐 이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독재 국가 민주화운동이 활발했을 때는 국제 엠네스티가 우리나라를 독재 국가로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이 활발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많이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은 옛날에 비하면 빈도수가 많이 줄어든 또 그런 들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자연기금. 세계 자연기금에 가지고 이거 여기 말 그대로 이제 자연보호 단체인 건데 그린피스 자연기금하고 이제 뭐야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에 비슷한. 있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좀 달라. 그래서 그 그린피스는 주로 이제 환경. 원전 반대, 원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발 반대, 지구 개발을 어떻게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고 운동도 애들은 되게 격렬하게 시위 같은 음, 거 잠깐만. 그린피스는 시위를 여기 보여? 혹시? 브라질에 어, 가면 엄청나게 큰 예수상이 있거든? 여기다가 리오네자네이루. 뭐 이런 걸로 뭐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음, 원자력 그런 배 옆에 막 이렇게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린피스는 상당히 활동이 이른바 과격한 어떤 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이름을 떨치는 뭐 배를 막 점거해 버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린피스가 상당히 이제
격렬한 활동하는 데 비해서 세계 자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위해서 이렇게 뭐 기금 말 그대로 돈을 대어 가지고 그 문제를 뭐 해결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운동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비정규기구 말고 유엔의 기구예요. 유엔 기구. 유엔 산하 기구가 있는데 유엔 산하 기구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쪽에 나오는 거 66쪽. 유니세프. 유니세프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유니세프라는 기구는 뭐 하는 곳이라고? 어린이답게 살 권리를 찾아주는 기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해준 어떤 그러한 기구가 바로 유니세프인데 이거는 유엔의 공식 기구야. 유엔 산하의 공식 기구야. 그 비정기구 이런 거 아니야. 유엔 직원 유니세프에 근무하면 유엔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거야. 유니세프. 어, 그 다음에 여기 75쪽.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뭐? 아동 권리 협약. 유엔에서 아동 권리 협약을 맺고 이 아동 권리 협약을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승인을 한 거야. 그러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각 나라들이 다 자기들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큰 부분들이 일단 뭐 하지 않는 거?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아동 준다. 최선의 이익. 세 번째가 생존과 발달의 권리. 네 번째가 아동 의견 존중.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각 나라들마다 잘 지켜진 나라도 있는가 보면 어떤 나라들은 협약에 맺어놓고선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안,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은 지금 민준이나 서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밤 10시 10분까지 막 공부를 하고 있고 막 이러면서 이거 아동 권리 협약에 이게 유배된다.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잠잘 권리를 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잠도 못 자게 해서 밤 10시 10분까지 공부를 시키는 이 선배 쌤 이거 완전 이거 유엔에 고발해갖고 혼내줘야 된다. 어때 소로야 고발 좀 할래?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유엔의 힘이 뭐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 선배 쌤한테 어,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그 사소한 거여가지고. 국가 공권력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이런 거 안 지키면 뭐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뭘 해야 되는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나 이런 거는 지키세요. 지켜라. 지키는 게 좋을 걸.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른바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강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벌을 받겠다.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지켜라 이런 식으로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유니세프라는 곳에서 전 세계 어떤 주로 이제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유니세프가 활동하는 어떤 그런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유니세프로부터 도움을 받았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요즘에는 유니세프에 후원하고 있는. 그렇지 유니세프에 후원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돕는데 또 이렇게 앞장서게 해서 유일한 나라 어, 도움받다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주는 나라. 유일한 나라라고 그래. 그러니까 도움받는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 도움받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그 상황이 바뀌었던 부분이어서 유니세프나 이런 유엔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 사례. 한국처럼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성공 사례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쪽에 어디?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뭐 하는 곳? 과학, 문화, 교육으로 세계 평화를 지키는 곳. 과학, 문화, 교육 해가지고 유네스코인데 아마 여러분들 유네스코를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유네스코 활동은 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네. 여러분 사회 시간에 그거 열심히 외워갖고 시험 봐야 돼. 우리나라의 이미 유네스코 했는데. 세계 문화유산은 뭐가 있는지, 뭐 자연유산은 뭐가 있는지, 뭐 무형유산은 뭐가 있는지 해갖고 우리의 자랑 해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 되는 유네스코가 바로 그런 것들을 정하고 유네스코가 바로 이렇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들을 이렇게 비교한다던가 그래서 막 아까 말한 대로 한국의 어린이들은 공부를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4쪽 5쪽에 그림 보 94쪽 5쪽 그림 여기 어디래? 이집트. 이집트에는 아부 신벨 신전이야. 쌤이 여기 아부 신벨 신전 여기 가봤어.
어,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아주 볼만한데, 이 두 사람이 부부야, 부부. 네. 이집트의 그 황제, 즉 우리나라 치면 그 황제죠, 황제. 거기는 이제 고종, 파라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대왕급에 해당되는 그 어, 람세스라는 그 사람이 제일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 신전이야, 신전. 신전인데, 이게 유네스코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온 거야. 이게 그 유네스코를 도움 받아가지고 응. 이전해가지고 이거를. 아, 댐을 만들다 보니까 숨을 쉬고 거기가 이제 물에 잠길 뻔한 거야. 그래갖고 이 신전도 물에 잠기게 생긴 거야. 근데 이 신전의 가치가 되다니까 이걸 물에 잠기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거를 아예 옮기자. 전체를 다 이전. 통째로 옮기자 했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겁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집트가 별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 자기 댐 만들면 이거 그냥 물에 가라앉게 할 거야 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아까 문화유산을 보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돈 걷어가지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물에 가두지 말고 잠기게 하지 말고 이거를 다 썬 거야. 그러니까 머리 썰고 몸통 썰고 그 썰어가지고 다시 옮겨서 붙인 거야. 그래갖고 여기가 근데 그러면 막 티는 안 나요? 티 안 붙여서? 나게 잘 붙였어. 그리고 어, 이거 하는데 우리 한국도 돈을 냈어. 왜요? 어, 왜 냈냐고?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 거에 동의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거 낼 때만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해졌으니까. 그 서로가 학교에서 무슨 뭐 누구 무슨 이 터키에 무슨 지진 났을 때 우리 성금 내자 했을 때 서로가 성금 냈을 거 아니야. 안 냈어? 낼 때 네, 방학이라 안 네, 했나? 어. 아, 아, 그 성금 낼 때 왜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넣는 거지. 왜 내요? 이거 똑같이 넣는 거지. 자, 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유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8쪽 뭐 나와? 유nep, 지구 유넵, 환경을 지켜주는. 유넵이 지구 환경 문제와 관해서 이제 하는 기구가 이제 유넵이라고 해서 유넵에서 하는 활동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부분들이 118쪽, 117쪽 제일 마지막 줄. 117쪽이요? 117쪽 제일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와. 뭐라고?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렇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해서 그 전까지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두 글자밖에 없었어. 뭐 개발? 개발밖에 없었어. 개발해야 된다. 개발해야 잘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개발을 엄청나게 됐다는 얘기야. 근데 개발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그래서 환경이 훼손되고 파괴되니까 우리도 못 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무차별한 무분별한 개발에서는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개발? 지속 지속 가능한 개발. 가능한 개발. 그리고 자원도 왜 우리가 지금 석유를 쓰지 말고 석탄을 쓰지 말자고 그러냐면 석유나 석탄은 얼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석유와 석탄은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석탄 말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뭐 예를 들면 뭐 풍속 발전, 풍력, 태양, 바람은 어차피 계속 불잖아. 우리가 바람으로 풍력 발전기 돌렸다고 바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태양광도 태양이 뭐 물론 50억 년이라는 수명이 있잖아. 우리 때에서 50억 년은 너무너무 먼 얘기잖아. 한참 뒤에. 한참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하다는 거야.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 지속 가능한 개발도 안 된다. 왜요? 이미 네, 지구가 너무 뭐였기 때문에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어서. 지구가 지금 이제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이거 하다가는 완전 죽는다. 그러니 음, 개발을 이제 뭐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포기. 개발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탈성장이다. 탈성장. 그 성장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 그만. 나가야 돼. 우리 서로가 옛날에 막 반에서 막 20등 했어. 20등.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성적 올려야 된다. 뭐 15등, 10등 막 올렸단 말이야. 그 계속 공부 올렸는데 막 나중에 5등. 얼마나 잘해. 3등. 근데 이제 문제는 3등에서 2등, 1등 하기까지 너무 뭐 하다는 거야. 오래 걸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1등 됐어. 1등 된다면 그럼 또 뭘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계속 1등.
계속 1등을 하거나 아니면 전교 1등을 하거나 전교 1등은 뭐 우리나라 1등을 하거나 막 전 세계 1등.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막 11시, 밤 12시, 막 새벽 1시, 2시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막 병 들어갖고 내 건강을 지키면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네 건강이 너무 나빠졌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공부 때려치고 일단 뭐 하는 게 낫다? 쉬는 게 쉬어야 낫다. 된다. 건강 어, 회복이 더 우선이다. 쉽게 말하면 지구 상태를 이런 거야. 지구 상태에 대해서 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해서 막 달렸는데 힘들어. 그러니까는 뭐 이제는 좀 이렇게 1등만 계속하면 돼 이랬었는데 야 1등만 계속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건 결국 이 지구를 어떤 상태로 뭐 할 거냐? 그냥 볼 거냐에 따라서 평가할 거냐 다른 거야. 아니야. 지구 계속 달려가도 돼. 계속 성장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서로 너 계속 공부해도 너 괜찮아. 너 안 죽어. 계속 공부.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난 죽을 것 같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아니야. 그냥 그러면 알았어. 더 하진 말고 지금 상태 유지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해? 생각이 다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죽기는 야! 네가 지금 그럴 때야! 가만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상황마다 이제 뭐해? 제가 아까 다른 또 다르다. 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넵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구 말고도 사실은 기구가 훨씬 더 많이 많아요. 유엔의 기구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몇 가지 기구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록으로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뭐야? 끝에 커피 하나. 이 책의 그 주인공이기도 한 코피 아난 그 사람의 그 간단한 위인전에 대해 위인전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준이는 나중에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모르겠어. 민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응. 근데 지금 선생님이 유엔 사무총장은 못 돼. 혹시 그 이유를 알아? 선생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유엔 사무총장 되기 힘들어. 나이. 나이가 나이? 왜? 아니야. 유엔 나 그렇게 안 늙었거든. 예, 아니, 정해져 있는 그리고 줄 알았어요, 나이가. 뭐라고? 나이가, 일정한 나이가 정해져 있는 줄 아니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유엔 사무총장도 나이 다 달라. 나이 어, 상관없어. 체력. 체력? 괜찮아, 체력. 그 이유는 유엔 사무총장을 돌아가면서 해. 나라별, 대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그러니까 아, 한국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바로 한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 어, 한참 이제 뭐 유럽도 하고 아프리카도 하고 뭐 저기 북미도 하고 한 아시아도 하고 번 하고 돌아가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막 이게 이 사람들이 뭐 4년, 8년씩 막 하니까 그게 이제 몇 텀이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한 몇십 년은 기다려. 올림픽 같은 것도 그렇잖아. 올림픽이나 이런 거 개최하려도 이렇게 한 번 했으면 한참 후에 몇십 년 후에 다시 올림픽 하잖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그와 응. 비슷하게 그래서 근데 아마 민준이가 이제 어른이 됐을 정도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총장한 게 몇십 년 전 일이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잘생긴 민준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자,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코피 아난 아저씨의 푸드트럭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엔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서울이나 민준이 때 해외여행 이런 거를 가는 사람이 없었어. 쌤이 네. 해외여행 자유롭게 가게 된 거는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전까지는 해외여행 가는 건 유학을 가는 사람, 출장 가는 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일반인들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 기본적으로. 근데 돈이 이제 너무 많이. 우리나라가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뭐 꼭 대학을 우리나라 대학으로 가라는 법이 없어. 얼마든지 외국 대학 외국 가는 거. 대학도 선택지 중에 하나야. 또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를 가는 것도 꼭 우리나라에서 외국 회사 되고. 다국적에서 외국 회사를 여러분이 선택상에 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외국,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 나라 사람들 사람이고. 사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 외국에서 살 수 있고. 외국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당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꼭 외국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 있고 또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바로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끼치. 전달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하는 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이 대통령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대통령 외교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어. 중요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그게 결국은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빈번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라는 책인데 이 책은 천문학, 하늘, 우주, 별에서 천문학에서 네모난 지구가 어떻게 네모난 지구였는데 갑자기 동그래졌다. 이게 뭔 말인지는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천문학사에 대해서 그 천문학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